반갑습니다. 한국예술저가학교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릴게요. 덥죠? 굉장히 덥네요. 엊그제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또 그냥 덥네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할 주제는 근대음악의 발원지 정동, 대한제국 정동 음악입니다. 자, 준비한 것을 제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깨우는 소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 조선이라는 우리나라 국호를 뜻풀이를 하게 되면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되거든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873년 이른바 쇄국 정책을 주도한 대원군의 하야와 함께 조선의 국왕인 고종은 친정체제를 확립하였고, 보통 역사에서 이 대목을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 대목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변화 요인이 됐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또 하나 조건이 됐고요. 1882년 미국과의 수교, 그러니까 어떤 올해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하고 수교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미국하고의 수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저 서방 국가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시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로 쇄국이라는 빗장을 열고 질법 항구를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결합됐다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변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의 관계거든요.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수교,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근대라는 것이 세 가지 축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조선은 극동이라고 하는 지구의 동쪽 끝에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극동이란 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극동이라는 것은 동쪽의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심적 사고죠.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깨우는 소리가 정동으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노랫소리와 함께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란 조선이 자주국가 또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한국 근대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한국 근대 음악사의 시작, 또 한국 양악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 근대 1번지 정동을 한국 근대 1번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동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최초의 수교고위 공간이 미국 공간, 바로 저 앞이죠. 미국의 공간을 비롯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공간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양 국가와 외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정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배제 학당을 비롯해가지고 이화학당, 좀 이따 여러 가지 학교가 나오는데, 학교가 시작한 것이 바로 또 정동입니다. 학교의 역사가 또 정동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정동 제일교회와 정동 장로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이 정동에서 이제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정동이라는 것은 또 교회, 한국 기독교가 시작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동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최초의 현대식 순국문판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사, 이 독립신문사와 또 우리나라 음악 출판 문화의 영향을 둔 산문출판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산문출판사는 바로 이제 뭐냐면, 전에 한번 여기 관장님한테 여쭤보니까는 영어 나가시게 되면은 아펜젤라 동상이 있잖아요. 아펜젤라 동상 바로 앞에 산문출판사 자리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이 있었던 것. 경성방송국은 이제 덕수 초등학교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이 음악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음악이 있는 서양 음악이 전달 및 수용이 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국의 근대 음악이 출현하였고, 또
한국의 근대음악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정동은 한국 근대음악의 1번지 및 한국 근대음악의 발원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국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공간입니다. 1883년에 정동에서 82년에 미국하고 수교를 맺고 83년에 요 앞에 미국 공간이 설치가 됐습니다. 최초의 서양 외교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옥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자리를 잡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학교, 교회 등도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외교 공간들도 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외교타운이 형성되게 됩니다. 덕수궁이 자꾸 이거 오타가 제가 저거 할 때는 오타가 안 보이는데 꼭 강의할 때 보면 오타가 보여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법궁, 전궁이 된 것도 이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미국 공간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외국 기자들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외국하고의 이제 조선하고의 그 상업이라 그럴까요? 이제 무역 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때는 영사 업무라 그러죠. 이 연가가 이제 이 안에서 거주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정동에서 자리를 찾게 됐고 많은 기자들도 정동에 자리를 찾게 되면서 여기서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미국 대사 공간입니다. 공간이고요. 지금 저 앞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사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관저로 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대사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영국 공간입니다. 영국 공간은 84년에 이제 설치가 됐고요. 지금 전부 정동에 있었는데 이 이제 공간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다 이사를 갔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 영국 공간입니다. 영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은 이제 옛 모습은 이렇고 현재 모습은 이러는데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흑백으로 찍은 거고 이건 칼라로 찍은 거고 이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그대로 이제 영국 공간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입구는 이렇게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참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 덕수궁하고 이제 여기 순례길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이 덕수궁이 그 당시 한번 한 바퀴 돌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영국 대사관 이쪽에 막혔었잖아요. 여기 막혔었는데 요 길이 이제 여기서 요 옆에 길 여기 다음 옆에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쭉 해가지고 또 고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공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공간입니다. 독일 공간도 여기 생겼는데 독일 공간 바로 요 앞에 있었어요. 요 앞에 지금 서울시 그 미술관이 있잖아요. 미술관 그 자리에 거의 독일 영사관이 있었고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앞에 영사관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 영사관입니다. 자, 이탈리아 영사관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요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조금 나가시게 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 대한항공 소속 빌딩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공간이었었고요. 러시아 공사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죠. 러시아 공사관은 이제 우리하고 특별히 이제 관계가 깊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의 옛 모습이에요. 지금 요거 탑만 남아 있죠. 탑만 남아 있고 지금 옛날에는 이 일대 고층 빌딩이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산 위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마 지금쯤 보게 되면 뭐 63빌딩 같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그런 빌딩으로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고요. 지금 모습은 이렇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고층 빌딩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축소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고종 황제께서 아간파천 이쪽에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에 사신 적이 있죠. 자, 프랑스 공사관은 어디 있었냐고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요 앞에 창덕역 이화여고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창동 여중고등학교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요그 터인데 여기 이제 가보게 되면 해설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 터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그 지하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 터는 복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정동 지하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동 지하를 한번 파보게 되면 이제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고 하면 제1호가 이제 캐톨릭 박해, 박해 때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면은 이제 노벨 문학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정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동을 바탕으로 근대 시기에 드라마틱하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동에 그 지하 도시가 있다는 그런 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건축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분들은 그 택도노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믿어요. 정동에 지하를 한번 파봤으면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동에 설치하는 각국 공간에서 이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냐고 하게 되면은 정동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그 공사관이기 때문에 거기 국가가 이제 연주가 되고, 그다음에 각국의 군악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 군악대 퍼레이드가 이제 여기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악대 퍼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1901년입니다. 1901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악단이 생기게 돼요. 서양식 악단. 이게 군악대인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악대가 설치가 되면서 이 군악대가 황제 직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체였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도 연주하고 또그 자국의 국가도 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필리핀이란다. 이제 프랑스, 또 미국, 영국 뭐 이런 국가도 연주하고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는 이 국가들이 참 재미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국가가 우리한테 그 지구나라 공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나라 이제 뭐 명절이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이제 자기나라 사람들을 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국가가 울려 퍼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 몇 년 후에 영국 국가, 또 이제 가로열고 미국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독일 국가, 러시아 국가, 또 이제 프랑스 국가도 포함해가지고요. 이 국가의 선율에 새로운 가사가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찬송가로 불리게 됩니다. 찬송가로 불리게 되고 지금도 이제 수록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또 뭐로 불리게 되냐면은 독립군가로 불리게 돼요. 찬송가 독립군가. 그리고 또 동요로도 불리고 다양한 노래를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악대 이제 퍼레이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있었는데 군악대의 행진 모습과 군악대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살았던 사람이 들어봤던 가장 큰 소리는 우리가 엊그제 들어봤던 경험했던 그 천둥 소리일 거예요. 천둥 소리 이외에 가장 큰 소리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대포 소리. 대포 소리는 근데 뭐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멀리서 들리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경험한 이때까지 역사 5천 년 중에서 가장 큰 소리는 바로 군악대 소리가 아닌가라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에 이제 군악대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번쩍거리는 제복,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모습, 또 전도 있는 동작, 천지를 진동할 음향, 또 이제 자중을 압도하는 우렁찬 소리, 있고, 이 군악대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우리 민족이 그때까지 들어본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였을 것이다. 이때 문화적 충격은 이후에 있을 한국 근현대 음악의 전개 과정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근현대 음악은 근대화와 서구화의 물결이라는 원심력, 그다음에 우리 정체성 찾기라는 구심력, 이 사이에서 때로는 이제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때로는 또 융화 및 흡수가 되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나라에 또 경사가 하나 있었죠. 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2학년 학생인데 방크라벤 콩콜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있지. 이제는 뭐 저기 서양 음악이 서양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올해도 콩쿠르 여러 군데 이제 방크라멘 콩쿠르가 워낙 또 유명한 콩쿠르이고 이 친구가 18살인데 워낙 또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매스컴을 굉장히 많이 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올해도 이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지. 그러니까는 서양보다 서양 음악을 더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각 나라 국가의 선율로 만든 우리 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 시대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의 국가는 이 같은 곡이었었어요. 같은 곡이었었거든요. 이제 각 나라의 국가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영국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가장 먼저 생긴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국가가 생기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영국 국가를 자기 나라 국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가 영국 국가가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이제 가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게 각 나라 국가의 관용구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국가도 그렇고 나중에 독일 국가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그 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대한제국,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는 대한제국 국가도 그 가사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그와 이제 영국 국가가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미국에는 처음에 국가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영국 국가를 사용했죠. 그다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게 되면은 멜로디는 그대로 사용했어요. 멜로디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가사를 다른 가사로 이제 어떤 가사냐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My Country This of Thee라는 이제 요거 이제 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그 나중에 1931년에는 지금 미국 국가 성적이요 영원히 이제 지금 국가는 1931년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 때는 바로 이제 요거로 이제 불렀다.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었어요. 하이 콜롬비아라는 이제 콜롬비아 만세라는 또 이제 국가가 또 있어. 국가가 이제 둘, 셋 있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이 선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애국가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악보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다양한 애국가가 이제 이 선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찬송가로도 이제 교회 나가신 분들은 찬송가로서 불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 이 선율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이제 작곡가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늦게 생겼기 때문에 서양 음악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먼저 들어와가지고 선율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는 부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가가 이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자, 찬송가집을 보게 되면은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의 선율에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 국가인데 영국과 아메리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지금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이건가요? 야, 뭘 눌러야지? 여기, 여기 아메리카 있지? 아메리카 돼 있고, 664, 666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영국 국가한테 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냐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미국 국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습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4, 6664는 영국 국가의 음수율을 얘기합니다. 영국 국가의 음수율을 얘기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영국 국가의 어떤 이제 뭐냐면 존엄성을 위해 가지고 음수율을 영어로 664, 6664를 쓰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도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가사를 만들었어요. 피난처 있으니 유 환난을 당한 자 유 이리 오라사 땅들이 변하고 유 물결이 일어나 유 산위에 산위에 넘치되 유 두렵지 않네 사 664, 664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시도 있지. 근대시도 사사조로 쭉 전통적으로 사사조 음률을 갖고 있다가 근대시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찬송가 영향이에요.
찬송가가 다양한 음수위를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음수위를 갖고 있는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꾸 전통에서만 뭘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변화가 되면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가지고 외부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수용하고 또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음률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음수위를 우리나라에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수위도 이제 근대 시기에 와가지고 다양해집니다. 이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선율에다가 노래를 붙여가지고 있지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냐면 악보를 내드렸는데요. 세문학교의 애국가 우리나라에 불렸던 최초의 애국가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애국가이기도 한데 요때 애국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날 같이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노래를 통칭해가지고 애국가라고 그랬었어요. 이때 애국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는데 맨 먼저 악보를 알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그 세문학교의 그 애국가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세문학교의 교회들 그 당시는 세문학교회라고 안 그랬고 정동교회, 정동야소교회, 또 정동장로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동교회 교인들이 고종황제 이제 고종 탄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제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궁일이 벗어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높으신 상주님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란 호칭에 통일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캐톨릭 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랬고 개신교 쪽에서는 하느님, 하나님을 막 왔다 갔다 그랬어요.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싫어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받아들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라고 했냐면 상주님이라는 그 표현이라든가 또 상제라는 표현이라든가 또 뭐 이런 표현을 또 창조주라든가 또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 뭐 그것이 이제 뭐냐면 보입니다. 높으신 상주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인 거죠. 자비로운 상주님,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궁일이 보소서 우리 이제 이 조선의 백성들을 궁일이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우리의 대건주 폐하 만세 이때가 이제 1896년에 이 노래가 불렸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걸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 있잖아요. 최고 통치자의 호칭이 뭐였었어요? 왕이었었잖아요. 왕이었다가 1896년에 뭐로 바뀌냐면 대군주로 바뀝니다. 대군주. 왕에서 대군주. 이제 왕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신하들이 전하 이렇게 얘기되고 왕의 아들을 가지고 뭐냐면은 태자라 세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세자 이렇게 얘기하고 왕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군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폐하가 됩니다. 폐하 전하에서 폐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세자도 이제 뭐냐면 황태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들 명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9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 제국이 됐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폐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은 왕 되면은 백성들이 왕한테 이렇게 왕 찬양하는 거라든가 이럴 때는 천천세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만세가 됩니다. 만세, 만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왕한테 세종대왕이 아무리도 훌륭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한테 만세 이랬다고 하게 되면 이 중국하고 전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중국 이 황제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우리의 대군주 폐하 이렇게 대군주 폐하 96년 번이니까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세로다. 이 만세란 말이 천재에서 만세로 바뀌게 됩니다. 만세로다 만만세로다. 복 대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 무강케 하여 주소서 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악보를 제가 내드렸으니까 그 안에 가사가 있으니까 가사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감상해 볼게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것은 이제 뭐를 나눠드릴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가 뭐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기 들으시면 뭐 되겠고 그 악보 같은 경우는 이 악보는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악보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발굴하고 제가 만든 악보들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사에 또 이제 뭐냐면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는 또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실 거고 그래가지고 아예 악보를 내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악보를 내드렸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 없이 그냥 사용하세요. 먼저 사용하는 게 임자입니다. 먼저.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좀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들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 50분이에요. 1시간 50분인데 음악이라는 것이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몇 곡 듣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1시간 50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은 이제 최소한만 있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찬미가 이게 이제 윤치호 선생이 1908년에 찬미가집이라는 찬송가집을 만드셨어요. 찬송가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애국가가 세 편이 수록이 있어요. 세 편이 있어요. 그중에 글을 보게 되면 전부 노랫말로 가사로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전부 이제 오성보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상패와 천지 일월같이 만수무강 산 넘고 물건 우리 대한제국 하나님 도사 독립부가 이게 대한제국 시대 때 나왔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대한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길거긴 왕업은 용흥강 푸른물 쉬지 않든 길거긴 왕업은 용흥강 이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이 당시의 가사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참 이게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걸리는 부분이 바로 보물이더라고요.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재미난 얘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용흥강은 뭐냐고 하게 되면 저기 그 태조 이성계의 고향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이 어떻게 동해로 흘러요. 동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조선 왕조의 영원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흐르는 이제 그 용흥강이 길고 기는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은 용흥강 푸른 물이 이제 동해로 치지 않고 이제 흐르듯이 이제 영원무궁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단 같은 강산 봄꽃 가을 달도 곳곳이야 오곡 풍덩하고 금옥 구비하니 또 이제 저기 아세아의 낙토가 아닌가. 아까 저 태극기 또 이걸 쭉 한번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래요. 이 강의를 할 때 내가 쓸데없는 강의보다는 이 노래 가사만 한번 쭉 읽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가사 한 번씩 쭉 저기 음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를 만들어 갔거든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것도 영국 국가, 미국 국가에다가 내 나라 위하여 상륙계 비옵니다. 아마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정동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교육에 쓴 것 같아요. 상주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는 내 나라 위하여 상주님께 하나님께 빕니다. 도와주소서. 아니 도우시면 나라 망하겠네. 주여 우리 대한 도움고. 1점만 잘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다양한 이제 그저 미국 국가, 영국 국가, 미국 국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독일 국가, 독일 국가는 하이든이 작곡을 한 건데요. 이제 하이든이 작곡한 거니까 참 재밌어요. 독일 국가도. 하이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음악의 나라 있죠. 맨 첫 장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요건 안 돼. 요거는 이제 찬송가이기 때문에 요건 안 내드렸고.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건 제가 안 드렸고, 요걸 바탕으로 해야지 만든 노래 악보만 제가 내드렸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은 하이든 시대 때는 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게 오스트리아 이게 합숙국 이제 왕가였었기 때문에 이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같은 옆 동네고 뭐 이제 이런 동네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게 되면은 독일 음악의 국가라 그러는데 저 나라 국가는 못 만들어. 왜 오스트리아 사람이 국가 만든 걸로 그 만든 걸로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국가 어느 나라 사람이 잡고 그랬습니까? 어? 아니대 선생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이북이거든.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헷갈릴 거야. 저기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를 잡겠다 헷갈리고 어느 나라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때는 같은 나라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하이든의 망건데 우리는 이제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 이 노래도 이제 불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영웅추도가라는 노래로 요악방 제가 내드렸어요. 영웅추도가라는 노래로서 이제 불렸는데 뭐냐 이 영웅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독립투쟁을 하다가 독립활동이라는 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곡이에요. 추모하는 곡. 참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빛날새라 영웅열사 만세 불망하실 영원히 거저기 잊지 못할 분 옛적이나 지금이나 항상 앙모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본인이 우리의 기 우리의 것 다 들여서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의 유업을 우리가 이제 있겠다라는 2절 용맹 있는 선왕들은 지금 잠을 자오나 옳은 목적 성공하여 군을 이루하리라.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왕을 취도를 했어요. 당신 행한 공병들은 우리 함께 있더라. 충이 절개 겸손하신 군의 심지 본받아. 고명하신 영웅열사 높여 공경하기는 나의 음성 나의 마음 화합하여 부르세. 대대 우리들의 오른팔에 힘을 센 나라기를 높이 들고 당신 오늘 향하여. 저는 이제 뭐냐면 이 독립운동이라든가 우리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제 저가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 무명용사든 무명용사 아니든 이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저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게 약해요. 참 그게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데요. 이런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거 있지 여기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 지금 여기 독일 국가, 독일 국가 지금 이들은 독일 국가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 독일 국가의 성렬에다가 만든 이제 영웅 추도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미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러시아 제정 러시아 있지.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국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제정 러시아의 이제 국가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국가인데. 요 노래는 이제 뭐냐 우리나라에서 뭐로 불렸냐면 요걸 이제 찬송가로 불렸어요. 지금은 찬송가집에서 제외가 됐는데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송가집에 수록이 됐는데요. 이제 전능의 하나님 교회 나가신 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다 아시는 그 곡인데 이 노래가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러시아의 국가였었다라는 거였지. 뭘 한번 들어보면 전능의 하나님 1절만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네. 자, 러시아, 제정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이제 프랑스 국가입니다. 이제 프랑스 국가. 프랑스 국가를 라 마르세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르세유의 노래. 식민혁명 때 이제 불려가지고 이제 국가가 된 노래있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했냐고 하게 되면은 그 나라 국가를 오리지널 그 나라에서 연주한 걸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래로 바뀐 걸 들어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리지널 그 나라 국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이렇게 뭐냐 유튜브가 잘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독일 국가, 그다음에 미국 국가, 영국 국가 또 이제 일곱 국가를 한번 쳐보시고요. 또 이제 러시아 국가, 러시아 제국, 러시아 이제 제국 국가, 또 프랑스 국가 한번 쳐보십시오. 이 자기네들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원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고 이제 이 국가를 들어보시고 또 이거를 같이 이 노래가 우리가 어떤 노래로 만들어 불렸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게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명한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유죠. 이 노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22년에 이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 노병의 해가로 불렸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찾으러 힘써가는 싸움꾼이니 싸움꾼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싸움꾼이라고 하면 의미가 좀 그런데 전사란 뜻이죠. 전사 우리나라를 찾고자 하는 전사. 우리는 자유를 찾으러 힘써가는 싸움꾼이니 병장기 연장을 다들고 싸움하러 나아가세. 원수에게 얽힌 삿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무궁화 옛 동산에 묵은 밭 다시 갈아서 새 나라를 세우러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지민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러 나가자. 이건 한번 내드렸는데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유의 선율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 만든 곡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동에서 울려퍼진 각 나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래로 만들어져가지고 불렸고요. 그다음에 정동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정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각 공간에서는 자국인 보호 등을 이유로 내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정동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볼 때는 외국인들을 도깨비 같이 아마 이제 봤을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요 정동 영상권이 이렇게 닿는 요 정동 안에서만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저기 서양인들은 좀 어린이를 잡아먹는다고 했지. 원래 간 빼먹는다고 했지. 먼저 그러고 그때는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이 시대는 뭐 더 그랬죠.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이 배제학당을 만든 아펜젤라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앞에 서양 사람이니까 아펜젤라는 식욕이 좋아가지고 한 끼 애 둘씩 잡아먹는다고 이제 먼저 그런 소문도 나고 이제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는 정말 이 일대에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정동의 학교와 더불어 교회가 설립된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뭐냐면은 선교사가 내한하고 이제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85년에 선교사가 내한을 합니다. 내한을 하고 이제 87년서부터 이제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재미난 역사 중에서 하나가 또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생겼어요. 저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있지. 교회가 생겨. 선교사가 오기 전에 뭐가 있냐? 성경의 일부가 번역이 됐어요. 일부가 번역이 되고 중국어를 통해 가지고 또 일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이제 캐톨릭도 자생적 캐톨릭이란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개신교도 이제 자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세면학교회가 만들어질 때도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저기 중국 쪽에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세면학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가 설립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정동의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그다음에 성공회, 또 러시아 정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정교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빼먹고 그러는데 러시아 정교,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두 번이나 있네. 등의 정동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당연히 찬송가집을 만들게 되잖아요. 찬송가집을 만들고 찬송가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찬송가 교육도 하고 또 음악을 지도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음악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사 중에서 그 주일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또 이제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굉장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학교 교육을 누가 장악하냐고 했냐면 조선정독부에서 장악을 했어요. 그 일제 시민교육을 시켰어요. 일제 시민교육에 대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뭐냐면 민족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족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의 그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민족교육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역사교육을 안 했잖아요. 한국사 교육을. 근데 교회에서는 한국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 교육을, 조선어 교육을 시켰지만은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조선어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쭉 보게 되면 학교에서 가르친 음악은 한국 노래가 한 곡도 없었어요. 제가 전부 교과서를 다 수집해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노래가 한 곡도 수록이 안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 동요와 가곡은 192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하게 되면 교회가 있었고 주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음악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일학교가 꼭 신앙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찬송가를 교육하고 또 음악을 또 이제 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회 예배당은 또 음악회장으로도 이제 활용이 됐어요. 우리나라 음악회장이라는 것이 늦게 생깁니다. 늦게 생기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이 멋진 음악회장으로서 있지, 연주홀로서 있지, 그렇지 활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개신교는 쭉 이 중심인데 여기 정동 중심인데 천주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는 우리 전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개신교 선교사는 1885년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오신 것부터 이제 카운트 시작이 되는데 그 카톨릭은 딱 101년 전, 그러니까 1784년에 이제 이수문이라는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에서 이제 그 명대방이라는 명동을 옛날에 명대방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캐톨릭 역사에 이제 처음 출발로 보고 있어요. 딱 100년 앞섰어요. 101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은 미국하고의 수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애매하고 프랑스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수교를 하면서 수교의 조건 중에서 하나가 캐톨릭 박해 금지였었어요. 이때 썼던 캐톨릭 박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라는 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신부님들이든가 수녀님들이든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우리나라 성당이 이제 성당은 우리나라의 성당은요 초기의 성당들은 대부분 어디다 지었냐고 하게 되면은 순교지에 지었어요. 순교지, 순교를 했던 그런 지역에 걷다가 지었는데 처음 기획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명동 성당. 명동이 무슨 저 뭐냐면 순교지냐라고 하게 되면 이 명례방 그 집주인 있지, 집주인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들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에서 돌아가시게 돼. 돌아가시고 거기서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캐톨릭이 스타리 그룹일까 모임을 가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걷다가 이제 명동성당을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민동 있잖아요. 중민동 약현성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데 서sob은 공원이 있는 곳이지. 거기는 이제 뭐냐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처형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지라고 하게 되면 처형을 당한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뭐냐면 캐톨릭은 이 개신교하고 조금 이제 뭐냐면 우리 역사적인 어떤지 우리하고 만남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따가 이제 뭐냐면 그 성당을 짓게 됩니다. 성당을 짓게 되는데 정동에는 대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녀원을 설립을 했어요. 수녀원이 어디냐고 하게 되면 이 당시에 캐톨릭은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순교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캐톨릭이 분명히 정동에 세워졌을 거고 이화여고 근처에 세워졌을 거예요. 이화여고 근처. 왜 그러냐고 하면 그쪽에 프랑스 어학교가 있었어요. 프랑스 어학교가 있었고 아까 창덕여고 안에 프랑스 이제 공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이제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캐톨릭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동과 중림동에다가 이제 성당을 지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녀원을 지었어요. 수녀원이 어디냐고 하게 되면 러시아 공사관 바로 밑에 있지. 바로 지금 정동공원 고기가 이제 수녀원짜리였었습니다. 이제 수녀원. 자, 정동교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저걸 하면서 이제 저기에 1895년 9월 9일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바로 여기에 현 베델 예배당 그것은 정치식을 거행하는데 거기가 이제 시병원 자리라고 그러는데 시병원이라는 것이 뭐냐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스크랜턴 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이화여고를 만든 사람인데 이화학당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스크랜턴 아들도 스크랜턴이에요. 엄마도 스크랜턴이고 그래서 학교를 만든 무슨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의사였었어요. 거기가 이제 시병원이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여기 저기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거 베델 예배당으로 이제 불렸고 최초의 이제 서양식 예배당입니다. 서양식 예배당을 여기 이제 지었고 지금도 이제 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 베델 예배당 그대로 있고 또 이제 새로 증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 베델 예배당이고 그 옆에 이제 큰 것을 새로 이제 증축을 했죠. 요 재미난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가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예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유관순 노다가 이화여고를 다녔었잖아요. 이화를 다녔었잖아요. 여기 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운동 이후에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양식 결혼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 입고 하는지 그게 최초로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이제 뭐냐면 베델 예배당은 지금도 일식장으로 이제 결혼식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문학교회가 이제 85년 4월 5일 언더우드 목사하고 이제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라 목사하고 같은 날 입국을 해요.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제물포 항구에 같이 내리는데 참 재밌어. 참 재밌는데 이제 누가 먼저 이제 뭐냐면 이게 조선 땅을 밟았느냐. 이 조선 땅을 밟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들이 이제 저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우리 이제 동시에 저거 하자. 먼저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펜젤라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임신 중이었었어. 부인이 임신 중이었었고 그다음에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었는데 레디 퍼스트를 해가지고 서양식에 따라가지고 이제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 이제 내리고 땅을 밟고 그다음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는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외워둡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후 세대가 이제 나중에 꾸며낸 얘기겠죠. 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철학을 너무 좋아하거든. 최철학 같은 싸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야 언더우드 앞에 이제 간단히 입국했는데 무슨 뭐 최초고 뭐 제일교회가 저 뭐냐면은 감리교가 최초다 장로교가 최초다 이거 싸움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고요. 이게 연세대학을 만드신 분이죠.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있는 동상입니다. 연세에. 이 1887년에 언더우드 목사 댁에서 이제 서상영로 한국인 14명과 함께 이제 정동에 있는 저기 그 언더우드 목사 자택에서 이제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이자 최초의 이제 조직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저기 여러분들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를 쭉 다니고 이제 초창기 때 여기였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이었었는데 요 모습이고 이걸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자리가 어디냐고 하게 되면요. 저 애원학교 있잖아요. 애원학교 운동장. 애원학교 운동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장로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 나가 있는데 그 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감리교 바운다리예요. 감리교 바운다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장로교 바운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길 하나 사이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장로교는 전부 이사를 갔어요. 전부 이사를 가고 이제 감리교도 많이 이사를 갔지만은 감리교는 그래도 그 형태가 여기 정동제일교회라든가 배제학당, 박물관이라든가 또 이화학당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그거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다 이사를 갔고요. 이게 이제 세문안교회 모습이고 세문안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제 요 운동장 이 언저리입니다. 자, 성공회도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정동의 자리를 잡고요. 성공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구세군도 이제 성공회도 그렇고 구세군도 그렇고 영국 계열이죠. 영국 계열인데 구세군도 이렇게 지금 저기 정동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송가집. 맨 처음에 이제 감리교 찬송가집. 이때는 찬송가라는 말이 이제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감리교에서는 찬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찬미가 그럼 전부 감리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 찬양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가 이렇게는 이거는 장로교 쪽이다.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찬송가 1908년서부터 통합이 돼가지고 찬송가로 불리는데 그 전까지는 교단마다 다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찬송가라는 의미는 이제 통합 찬송가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거고요. 배제학당 교사로 있었던 분과 그다음에 이화학당 교사로 있었던 이 두 분이 이제 찬미가를 편찬합니다. 1892년이에요. 이 1892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집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1892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것이 발굴이 안 됐어요. 기록으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으로만 전해 이거 원본은 지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록으로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뭐냐면 85년 판이 이제 현재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95년 판이 이제 뭐냐면 다 있는데 현존하는 것은 95년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록됐는데 95년 판을 놓고 보게 되면은 81곡이 수록되어 있고 이 가사가 이제 가사 찬송가집입니다. 가사 찬송가집이고 요 외에는 뭐냐면은 요게 요 미국 찬송가 요 선율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러라라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천미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에서 찬양가집이 나오는데 1894년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117편의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11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세주 강생 1894년에 이제 편찬을 한다. 이러면 찬양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썼다는 것을 이게 개국 503년 가보년 이것을 썼다는 것이 그 당시를 봐가지고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군요. 그러는데 뭘 상징하냐고 하게 되냐면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연어를 중국 연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 연어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왕이 관장을 못하는 게 달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시간과 달력을 있지 관장하는 것은 황제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세종대왕 때 이제 천문을 관측하다가 장현실이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갔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반역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왕은 그걸 할 수가 왕은 땅을 있지 땅을 그 저기 이게 뭐냐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직 우리가 이제 종묘 사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임무는 종묘. 종묘 이제 그 왕이 그렇게 쭉 이제 계승하게 하는 거고 사직. 그러니까 땅은 농사를 또 의미하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관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 저기 황제는 하늘을 관장하는 거고, 천문을 관장하는 거고, 이 달력을 관장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어를 우리가 중국 연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선 연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악보집이 이렇게 됐어.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콩나물 대가리예요. 최초의 오선보 악보집입니다. 최초의 오선보 악보집은 1894년 찬양가라는 찬송가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때 그냥 화려하죠. 오늘날 찬송가집하고 똑같아요. 사성부로 이제 그 만들어줬고 이제 거기다 가사를 붙이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를 그때 1894년에 나온 악보집이라고는 이제 그 출판된 그 악보집이라고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선보 있지. 오선보 그리는 이 악보 이거 인쇄하는 인쇄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걸 인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영어가 있어요. 영어도 들어가 있고 영어 활자도 있어야 되고 중국어 활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말 활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냐면은 저기 오선보 활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가사를 쳐들어서 이 기술이 이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출판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내지 30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20억 내지 30억 들어가지고 이 찬송가집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찬송가집이죠. 처음 악보 찬송가집. 그래서 이 책은 찬송가집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오선보 노래집으로서 한국 근대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는 이유로서 이제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478호로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공회는 이제 뭐냐면 성공회는 또 이런 식의 이제 성회성가라는 이제 이런 찬송가집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세군도 또 이렇게 구세군의 가사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찬송가집 구세군가라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구세군은 지금도 이제 뭐냐면 구세군가라고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뭐 찬송가나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찬송가의 한국 근대음악사적 의미라는 것은 이거 대단합니다. 한국의 근대음악은 이제 뭐냐면 찬송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송가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20세기 초까지 제가 쭉 그 찬송가가 우리나라 몇 곡에 들어왔는가 한번 보았더니 한 약 1000여 편이 들어왔더라고요. 20세기 초에. 그래서 서양하고 이제 국교를 맺고 난 다음에 음악가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음악가가 없었던 상태 노래가 한 1000여 곡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찬송가가 1000여 편이 수용됐다는 것은 서양 노래가 1000여 편이 수용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오래 불린 노래 중 하나라는 거. 노래 중 하나라는 것보다는 노래다. 그러니까 단정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 불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100년이 넘은 노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민요 같은 것이 이제 100년이 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는요 거의 1920, 30년대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 찬송가보다 한참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지. 그 신민요로 우리가 좀 민요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노래고 또 이 노래가 찬송가 뭐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도 찬송가 선율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가 교회의 찬송가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속적인 노래로서 동요라든가 창가라든가 또 이제 아까 독립군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불렸기 때문에 이 찬송가 선율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학교 교가들도 대부분 이제 찬송가 스타일도 있지는 그 교가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한국의 가창문 노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때 음악을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고 하게 되면 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음악을 가지고 토날 뮤직, 조선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딸림함, 으뜸함 이렇게 배웠잖아. 이렇게 구성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든 이제 그런 음악을 가지고 조성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성음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조, 장음계 장조, 다듬계 단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걸 제가 한번 이 찬송가 전체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100% 장음계더라고요. 단조는 찬송가 지금은 단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찬송가 집에는 이때 단조가 하나도 없어. 단조는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전부 장음계 이제 그게 뭐랄까 이제 장조음악 장조음악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한국의 음악적 모국어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음악이 이제 그 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뮤지컬리티가 형성이 됐다. 음악적 모국어가 두 개라는 거. BTS죠. BTS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0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BTS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에요? 음악을 이제 만국 공통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약간 그 이제 잘못된 얘기고요. 음악도 이제 우리의 언어처럼 있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언어를 모국어로 있지. 한국 사람이 영어로 모국어가 구사를 한다. 모국어를 자기 모국 두 개로 형성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 바이링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이링걸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적 모국어가 두 개 자연스럽게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잖아요.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배워서 하는 건 외국어죠. 외국어고 이제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문제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습득되는 사람들을 바이 뮤지컬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바이 뮤지컬리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 전통음악도 우리의 모국어로 있고 서양 음악도 우리 모국어로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하게 되면 음악적 있지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우리의 독자성도 알고 있고 세계적인 보편성도 알고 있고 그래요. BTS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서양 음악 BTS가 하는 것들 전부 서양 음악이잖아요. 서양 음악을 모르고 있지. 근데 또 너무 서양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우리 걸 잡아놓고 있지. 이게 두 가지를 적절히 섞여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음악적 모가 두 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콕에서도 이제 이게 전부 뭐냐면 서양 음악이 우리의 모같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사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100년 동안 20세기 100년 동안 이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 21세기에 폭발이 되는 거죠. 폭발이 되면서 이제 한류라는 것을 이끌게 되고 또 이제 음악의 이제 뭐냐면 음악 문화의 세계 음악 문화의 발신국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제 100년 동안 이런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적 모호가 두 개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찬송가는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노래 기존 선율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음악적인 용어로서 콘트라팍툼 또는 패러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때는 이걸 가지고 노가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가바라는 것은 뭐냐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있지. 기존 가사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새로운 가사를 넣어가지고 바꿔 부르는 형식으로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만들었냐면 찬송가를 가지고 애국창가, 애국가, 계몽창가, 교가, 독립군가, 항일가요, 동요 뭐 이런 거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작곡가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찬송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찬송가는 한글 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뭐냐면 이 문명 대치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고 또 한국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창작음악이 처음에 찬송가 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어나올 한국 창작음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한국 근대 노래의 어떤 교과서로 이제 찬송가가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제 뭐냐면 서양 음악 전달자 및 음악 교사 역할.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 음악사를 놓고 보면요.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스터리하고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서양 음악에 전달한 사람이 없는데 서양 음악을 그렇게 잘해. 음악가가 없는데 음악이 그렇게 많았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선교사들이 그 음악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선교사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었었거든요. 아마추어 음악가들 이제 참 우리나라 사람 보면 참 재주가 많아. 그런 참 재주가 참 특히 그 선교사들이 이제 뭐냐면 이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풍금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오르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풍금에 화음과 화성. 우리나라 음악은 전통 음악은 화음과 화성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런데 이제 풍금이 들어와가지고 화음과 화성이라는 거 있지. 찬송가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성가대가 만들면서 이제 합창단이 성립이 되면서 2부 합창, 4부 합창으로 돌면서 화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성가대는 합창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신자들은 서양음악, 애호가 및 청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교회는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94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화여자전문학교야. 그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남자들이 못 들어가잖아. 그 남자 음악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것도 굉장히 미스터리야.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이제 뭐냐면 쭉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 교회와 뮤지션 스쿨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서양 노래를 배우는 학교의 역할도 했고 서양 음악 발표회장, 연주회장 역할도 했고 또 미션 스쿨과 함께 1세대 음악가를 양성한 1세대 음악가들은요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다. 양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양학대원들 몇 명이 있긴 있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있지. 양학대원들을 제외하고는 다 100%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 그리고 이제 또 여성 신자들은 이제 뭐냐면은 저기 한글 교육관 또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제 이게 뭐 여성 해방이 이제 뭐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갖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 찬송가가 다양한 노래로서 이거 강의만 하더라도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 강의를 한 곡으로 이제 생략해가지고 이제 뚝딱 하겠습니다. 어떤 거 선택했냐고 하게 되면 안창호 선생님 애국가요. 애국가를 이제 요거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있지. 그 선율에다가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음악적 센스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또 안창호 선생님이 수많은 애국 시를 쓰셨는데 애국 쓰시는 대부분 이거 뭐냐면 찬송가 선율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이제 불리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4주 가까이 하게 하면 해다가 긴날이 맞도록 오리지널 긴날이 맞도록이에요. 긴날이 맞도록 생각하고 깊은 밤 들도록 생각하면 우리나라로다 길이 생각하세 길이 생각해. 이런 노래를 이제 뭐냐면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찬송에다 붙여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불렸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한번 쭉 이제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가사를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이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이제 민족문화 유산이고 이거 어쨌든 문화재급이야. 문화재급인데 단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 또 근대 국가를 만들 때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만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가슴이 더 뭉클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도 역시 정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배제학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라가 바로 이 학교죠. 청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고요. 처음에는 영어학교죠.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영어학교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됐다가 87년 고종께서 배제학당이라는 이제 교명을 하설을 하시게 됩니다. 고종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학교가 생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고종께서 이게 학교명을 하설하시고 이제 이화도 마찬가지죠. 이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고종께서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서받고 배제학당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우리 이제 박물관, 요거만 남았죠. 지금 박물관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1916년에 이제 준공된 거고요. 지금 서울시 이제 기념물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가시게 되면 요 이제 터비가 있는데 여기 신기록의 발상작품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고 그다음에 신문화의 요람이라든지 요게 있고요. 표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앞에 아펜젤라 있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아펜젤라 있지. 요 동상 앞에서 이제 사진 하나 찍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로 요 자리가 이제 산문출판사 자리였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냐면은 그 저기 찬양가 있잖아요. 찬양가 산문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인쇄는 일본에서 했지만은 거기 보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라든가 그 당시에 찬송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앞에 요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86년 여성교사회는 스크랜턴이 설립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화학교고요. 그냥 이화학당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이화학교니 여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87년에 이제 그저 이화학당이라는 이제 교명을 하선을 받았는데 100것입니다. 100것. 100것 같이 순결하고 왜 자꾸 이거 오타 이상하게 그날 그래 이거 저 오기 전에도 그 확인해 봤는데 오타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오타가 또 생겼어 이제.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백꽃입니다. 백꽃 사진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옛날 모습은 다 없어졌고요.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이화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심순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이거 박물관 한번 가보시군요. 교정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이제 표지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라는 이 표지석. 요 앞에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정동을 쭉 다니면서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인 것을 한번 이제 의미해 보면서 이제 걷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그리고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화학당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인데 밑에 것은 이화학당을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저기 어디냐면 여기다 복원하지 않고 저기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에 복원을 했어요. 복원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가봤더니 굉장히 넓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 이런 규모였었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박물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설계 도면도 없어가지고 요 앞모습만 앞모습만 사진 보고 이제 비슷하게 했고 뒤에 이제 뭐냐면 그 규모는 그냥 알아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아가지고 했다는데 굉장히 한번 거기도 저기 요거는 이제 신촌의 이화여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걸 재현한 모습. 자, 경신학교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저기 언더우드 사람치에서 경신학교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저기 요것이 이제 바로 언더우드 사태 있잖아. 경신은 이제 이화하고 저기 배제는 감리교 쪽이고 저쪽은 장로교 쪽이라 그랬잖아. 장로교는 다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요 안에 다 있었어요. 애원학교가 경신학교 출발지입니다. 네, 출발지고 이제 그런데 경신학교는 고아학교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고아학교 여기서 또 고아학교로부터 이제 출발하다가 나중에 경신중고등학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경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고 하게 되면 배제는 뭐 워낙 그 저기 김소월도 배제 출신이고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재미난 것이 이제 이 박물관에 요 배제에 그 저기 나오는 인물들 이 모형 사진이라 하나 이 사람 키 모형으로 사진이 쭉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게끔 있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탑이 배용준이더라고 있지. 연사마가 이제 가장 인기가 있다고 전부 연사마에서 하고만 사진 찍더라고. 김소월 한참 밀려버리더라고 있지. 경신학교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안창호 선생님 한참 밀립니다. 누구한테 밀냐면 차범근이 경신학교 나왔어요. 이제 차범근. 뭐 젊은 사람도 차범근 잘 모르겠지만 있지. 차범근 나온 학교인데 여기에 또 이제 스타가 또 한 명 배출됐죠. 이게 바로 김규식 선생이에요. 김규식 선생의
그 임시정부에서 부통령까지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김규신 선생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김규신 선생이 고아였었어요. 이제 고아학교에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언어도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양아들로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 그 영어로 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까지 지내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똘똘하게 생긴 이 꼬맹이가 바로 이제 김규신 선생입니다. 여기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왔고요. 정동도 이제 정동 여학가. 나중에 정신학교로 봐. 경신과 정신. 남자 학교를 경신이라고 여자 학교를 정신이라고 했어요. 전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있지. 자, 요 애원학교 여 근처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음악 교육을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육은 89년서부터 이제 배제학당에서 노래 부르기라는 과목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학당에서는 이제 1891년부터 음악을 이제 비정규로 가르치다가 차츰 이제 음악을 이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이화에서 이제 뭐가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성 음악가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 여러 학교로 확대가 되었고 이제 1906년부터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이때는 음악 선생님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또 서양 음악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찌감치 이제 학교의 교육에서 음악이 커리큘럼화 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 강국이 된 거지. 이때 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다 가르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다 가르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음악을 정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아예 일찌감치부터 이제 음악을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어요. 채택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마 이 배제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제가 음악을 가르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학교는 배제로부터 이제 공립학교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사립학교가 먼저 시작을 했다가 공립학교가 나중에 생기게 됐는데 뒤에 생긴 학교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생긴 학교를 모방하게 돼 있잖아요. 커리큘럼 같은 것이 여기 짜여 있으니까 그걸 모방을 하면서 선생님도 없고 교과서도 없는데 음악 교육을 있지. 이 음악 교육을 학교마다 이제 음악 교육을 시키게 됐고 있지.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뭐 그러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부터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당시에는 교과서가 없었고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기독교 계열의 학교 이외에는 처음에는 이제 선택대는 채택하지 않다가요. 또 이제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는 선교사가 가르쳤고 또 찬송가집을 또 교재로 채택을 했다. 그러다 1910년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음악 교육이 이제 의무 교육이 됩니다. 학교 음악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습득이 되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습득하는 개념에서 이제 음악을 배운다는 개념으로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 때 음악을 많이 배웠잖아요. 습득되는 게 아니라 음악. 이때서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우는 개념으로 전환이 됐고 또 서양 음악 수용 초기에는 음악 경험의 조건의 장을 전부 거의 교회하고 학교가 장을 했어요. 서양 음악을 부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교회하고 학교밖에 없었어요. 학교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학교의 음악 교육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쓸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학교의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다중성,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또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이런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었죠. 학교의 음악 교육은.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음악적 모국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교육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때 것만 살펴보면은 배제 학당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서 부른 노래 중에서 하나가 배제 학당 애국가가 있습니다. 배제 학당 애국가가 있는데, 자, 이 노래가 이제 배제 학당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노래예요. 1896년입니다. 96년에 이 노래가 독립문 정초식이 있었어요. 독립문 정초식이 있었는데 이때 배제학당 교사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배제학당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가르쳐가지고 독립문 정초식 그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거냐면 성자 신성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수고려 동반도는 우리 동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사 무궁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궁화가 이제 곽광을 받게 됩니다. 무궁화가 그 전서부터 우리나라 국화가 아니었었어요. 국화가 아니었었고 이제
이 무궁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샤란의 장비라는 뜻이에요. 샤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고 이 원산지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수님 그 활동하셨던 이제 예루살렘 그쪽 시리아인데 이 무궁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됐었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무궁화 신기 됐어요. 무궁화 신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국화였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만든 거거나 크리스찬이 하나님 예수님을 애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꽃이 되었다 이제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좀 따져보면 이렇게 가사를 살펴보면은 성자 신선 500년 우리 조선왕조 500 그럼 무조건 조선왕조 500이에요. 500년은 이게 그냥 이것은 500년은 그냥 500년이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은 그 임금님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500년. 이렇게 성자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다스리는 이제 그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되는데 이 가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있는데 자, 이 노래는 이제 또 고려 황제께서 이 노래는 배제학대학 학생들이 애창한 노래인데 이 얼마나 좋아했냐고 하면은 그때 배제학당 그때 교과가 없었어요. 교과는 한참 있다 생기는데 배제학당 학생들 소풍 갈 때 항상 이 노래 부르고 방학 시대도 항상 이 노래 부르고 모였다고 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걸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노래고 그다음에 고조 황제께서 이제 97년에 이제 덕수궁으로 가시잖아요. 대한제국 덕수궁 가실 때 이 황과하실 때 이 연도에서 이제 그 러시아 공산으로 해서 이제 덕수궁 가실 때 연도에 배제학당 학생들하고 그때 학생들이 이제 쭉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 상태에서 군중들이 이 노래를 부른 상태에서 이제 덕수궁으로 가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 애국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애국가 또 무궁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애국가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배제학당 애국가는 후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까지. 예. 이 노래 하니까 동해물과 백서신의 마르고 닳도록이 별로 이제 이 소절에다가 이제 붙였잖아요. 거기에 무궁화 삼천리 활해광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당시의 노래 중에서 무궁화 삼천리 활해광산이라는 후렴구가 붙은 노래가 꽤 많았었는데 거의 첫 번째 버전이 바로 이제 배제학당 애국가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의 음악이 굉장히 셌었어요. 셌는데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바로 여기 3층이잖아요. 3층에 2층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 여기 이따 이제 끝나시고 난 다음에 피아노 그 앞에 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보시는 것도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피아노는 이제 아들 아펜젤라입니다. 아펜젤라 2세가 이제 이 대강당을 신축하면서 이제 기증한 건데요. 배제학당 그때 1945년에서 48년까지 이게 해방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요 사이에 배제학당 강당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술의 전당 역할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여기서 주요 음악회는 전부 여기서 이루어졌어. 주요 음악회는 전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용했던 피아노가 바로 이 피아노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한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제 연주가들이 이제 거의 다뤘던.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백건호 한동일이 이제 여기 출신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호가 한동일이 그저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화로 넘어갈게요. 이화학당 출신이 만든 곡. 이화학당 출신이 이제 작곡을 꽤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이화학당 관련돼 가지고 얘기는 제가 이제 뭐냐면 짤막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임배세라는 분이 이제 금주가라는 노래를 그 작사 작곡을 했는데 노래가 참 재밌어. 찬송가로도 불렸던 노래인데 금주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칠일까 바보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은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기태 술이 동기 받지 말고 국가 일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이다. 이게 찬송가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최초의 이화 출신의 이제 임비서라는 분이 원래 이제 성악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이렇게 옛날 악보가 이렇고요. 임비서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주가 있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동의 또 다른 큰 사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급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 생깁니다. 이름이 이제 이화여자 전문학교고요. 그 음악과가 정동에서 생기게 됩니다. 언제 생겼냐고 하면 1925년에 생겼어요. 그럼 192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전문교육, 음악 전문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참. 더구나 이제 45년까지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여학교밖에 남자들은 그나마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음악가들이 많이 생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1925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 음악과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음악가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1925년에는 피아노과 전공의 최초의 이제 그 전공이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그러고 성악 전공, 그다음에 나중에 작곡 전공. 그래서 이 노래는 이 학교는 해방기 전 대학급의 유일한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다. 35년서부터 이제 신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신촌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나중에 해방 후에는 이화여자 음악대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사진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화여자 전문학교 있지. 1929년 음악과 사진 모습입니다. 그 100년 전 사진 모습이에요. 100년 전.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대학마다 옛날에는 메이킹, 5월의 여왕 있지. 그 뽑는 있지. 이게 5월에 그 대관식 하는 지체. 이렇게 그 모습에 100년 전에 이제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진이.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저 이 사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홍남파 선생이 있지. 홍남파 선생 조카가 메이킹 출신이야. 그 이화여자 전문학교. 일찍 죽었는데 홍남파 선생이 쭉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홍남파 선생 사진이
이 양반이 또 취미가 또 사진이었었어요. 홍남파 선생님. 그 사진이 엄청나게 많고 이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 단국대학교에 가게 되면 홍남파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게 되면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저기 여성 교육은 이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여기서 끊어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고 하게 되면 자,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12시부터 13시, 1시까지 바로 요 앞에 잔디바닥, 잔디바닥에서 이제 정동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 이때 이제 라이브 음악회입니다. 음악회를 제가 해설을 하고 한국에서 종합학교 출신들이 이제 저기 노래를 직접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지 그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성 선교사들이 만든 노래를 비롯해 가지고 또 유아학당 학생들이 만든 노래, 또 유아학당 졸업생들이 만든 노래, 또 이런 노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1시간짜리 이제 음악회를 할 예정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14일입니다. 안내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회비라 그러나? 입장료라 그러나? 회비라 그러나? 그 야외 공연이고 저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사죠. 독립신문사가 있는데 독립신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순공문판 신문, 동시에 영자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96년 그 1896년 또 서절 비중이 중심이 되어서 창간이 되었고 1899년에 폐간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이게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 앞이라는 설가 바로 요 앞에, 요 앞이라는 설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있지. 표지석은 배제학당 그 바로 요 앞에와 시립미술관 두 군데 다 표지석이 있었고 어딘지는 확실히 몰라요. 뭐 여기인지 여기인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지금 서울시립미술관과 앞 거기입니다. 아까 독일영사관이 있었던데 이제 그 자리다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배제 쪽에서는 이쪽을 밀고 있어요. 이쪽이다.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는 이쪽을 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어요. 결판이 안 났는데 그 당시 옛날 지명 같은 것들이 오늘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건물도 계속 바뀌고 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하여튼 독립신문사는 이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문의 날이 바로 이제 독립신문 창간일일 4월 7일. 4월 7일 기자들한테 4월 7일 왜 신문의 날이냐고 물어보면 4월 7일 노는 날이라고만 알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기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독립신문 창간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신문 역사에서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애국가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애국가 운동이죠. 이 독립신문에 옛날 거 보게 되면 애국가가 엄청나게 많이 수록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수록. 그러니까 교회와 이제 학교와 함께 있지. 자, 거기에 수록된 이제 뭐냐면 애국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악보를 내드렸습니다. 학부주사 이필균이 만든 애국가입니다. 자, 이건 1896년 5월 9일자 독립신문을 통해 이제 가장 먼저 발표된 거예요. 학부주사, 학부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교육부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부의 주사, 공무원이죠. 공무원 주사인 이필균 씨께서 이제 만드신 겁니다. 아세아의 대조선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애하대야 애국하세 나라이야 위에 죽어보세. 분권하고 세신토록 충분하고 애국하세. 우리 정부 높여주고 우리 국면 도와주세. 깊은 잠을 어서 깨어 부국강병 진보하세. 남의 천대 받게 되니 후회만큼 없이 하세. 합심하고 일심대야 서세동정 막아보세. 산업공상 진력하여 사람마다 자유하세. 남녀 없이 입학하여 세계학식 배워보세. 교육해야 개화되고 개화해야 사람 되네. 팔개국기 높이더라. 태극기를 높이더라. 육대주를 횡행하세. 누벼보세. 산이 높고 물이 깊게 우리의 마음 맹세하세. 이걸 제가 이제 악보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1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묘동, 저기 묘동이라는 것이 지금 저기 피카드리 단성사 근처가 이제 묘동인데 묘동에서는 또 이용을 한 사람이 있지. 지금 애국가입니다. 대조선국 인민들아 이사이안 행복하세.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사이안 애국가세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강의할 때 이제 우리 이제 학생이 이제 좀 사전 찾아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숨 걸고 우리는 애국도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애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조선국 인민들아 목숨 걸고 애국하세. 충성으로 임금 섬겨 평안시절 행복하세. 경사롭다 상관없이 우리 동포. 이때가 평등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평등사상 굉장히 계급 사회였었잖아요. 평등 사상 굉장히 강조했고 강화가 말다에도 원원한 우리 마음 쭉. 여러분 저기 요건 찬송가에다 붙였더라고요. 찬송가에 붙여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10분 동안 덕수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자, 이 대한제국의 황궁이에요. 황제의궁이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황제의궁입니다. 다는 왕궁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왕궁이고요. 이거는 황제의궁입니다. 황제의궁이고, 무슨 황제의궁이 이렇게 초라하냐? 아니에요. 지금의 3배였었어요. 저 일본 놈들이 다 싹 다 잘라먹고, 이리 잘라먹고, 저리 잘라먹고, 다 잘라먹고 그랬지. 지금 3배였었고, 지금 덕수궁이 복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자, 1897년 선포된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당시의 이름은 경운궁, 그 당시는 경운궁이었었어요. 자, 덕수궁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음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음악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회가 개최된 곳이에요. 음악회가 공식 음악회가 개최된 곳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가 처음으로 연주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요.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감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걸 이제 감상하는 것이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덕수궁을 가시면은 그냥 이제 구경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덕수궁 소풍과 저는 이제 마포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소풍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창경원 가는 거 있지. 그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덕수궁 가는 거였었어요. 덕수궁 별게 볼 게 없잖아. 그런데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덕수궁 가면은 그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덕수궁에서 그냥 보지 마시고 황제의 상징,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그 장식, 그다음에 문양. 이 관점에서 이제 덕수궁을 한번 보십시오. 덕수궁이 새로 보일 겁니다. 새로 보일 건데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투어도 같이 했었어요. 이제 강의하고 투어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투어를 가면서 쭉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올해도 기회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의 궁이란 그 대한제국 상징하는 거 요걸 가지고 덕수궁을 보게 되면 완전히 덕수궁이 다른 모습이에요. 또 덕수궁을 또 보실 때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빌딩들 있지. 빌딩의 전망대. 특히 이제 뭐냐면 언제 보시냐면 야간하고 그다음에 눈 올 때 설경 죽입니다. 지금 저기 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전망대를 문 닫았었는데 지금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풀어졌으면 이제 한번 야경 보십시오. 죽입니다. 이게 덕수궁 야경이지. 저는 밤에 한번 여기 걸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경. 자, 네, 덕수궁에는 우리 이제 최초의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자, 1901년에 우리나라 시의연대 고등학교가 탄생이 됩니다. 시의라고 하게 되면 황제의 직속이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직속. 속칭 양학대라고 부르는데 음악사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문악단이라든지 전문음악단체라든지 연주단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양악을 전문으로 하는 악단에 등장한 또 우리나라 근대 연주 역사의 또 시작가
또 여기서 전문 음악가들이 또 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데뷔 연주회가 1901년에 있었어요. 1년에 있어서 9월 7일 날에 있었는데 이날이 이제 광무항제, 우리 이제 고종황제를 고종황제라고 얘기도 하고 연호로 써가지고 광무항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광무항제 이제 탄신 50주년 기념일이 만수성절인데 만수성절에서 이제 양학대 데뷔 연주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이 연주 공모는 대한제국 애국가 및 이제 다른 곡을 연주했는데 참석자는 황실 가족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 주재 각국의 공사, 외교관들, 또 외신 기자들, 또 내기빈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연주가 됐는데 이 연주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서양식 음악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덕수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 음악을 개최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연주회를 갖고 이제 그러는데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강의를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뭐냐면 하면은 뭔가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이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섭렵을 했는데 딱 한 곳을 제가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빼놓고 제가 싹 다 했어요. 이제. 덕수궁 빼놓고 다 했는데 덕수궁에서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가 정년이거든요. 정년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제 정년 축하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 음악회를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현장에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오늘이 7월 2일 날이죠. 7월 2일 날인데 이제 뭐냐면은 오늘 7월 2일 날인데 오늘 여러분 신문 보도에서 이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독일에서 이 곡을 연주한다고 이제 오늘 기사가 여러 군데 났어요. 이게 제가 복원한 겁니다. 제가 복원한 거 어디서 연주하냐면은 독일에 이제 핸델의 고향이 할레라는 곳이 있어요. 할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음악 3H라고 핸델의 고향인 할레에서 한국의 음악을 이제 뭐냐면 한국의 최초의 국가를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발굴 악보를 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공식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음악회인데 그런데 이걸로 먼저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가지고 이걸 펑크 내느냐 이걸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독일 안 갔어요. 그냥 이거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뭐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내 논문은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거의 다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 실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실어가지고 제가 대한제국 외국과하고 에케르터 관계 있지.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음악회가 오늘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보내주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역사적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그걸 몰라요. 그걸 잘 알고.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고 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한 5년 걸렸어요. 가사 이렇게 뭔 말인지 있지. 이렇게 된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농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상같이 쌓으시고 유건이 환영에 덜싸. 오 천만세의 복덕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동소서라는 그 뜻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God Save the Queen의 대한제국 버전입니다. 상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와주십시오. 영국 국가의 우리 대한제국 버전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하느님 상제 또 하나님 신께서는 우리 황제의 좁은 의미는 황제지만 넓은 의미는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을 보살펴 주십시오. 황제께서는 영원히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황제의 유형과 권위가 대한제국의 온 천지에 떨쳐 백성들이 영원무궁하게 복되고 영화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 노래를 이제 이 작사는 누가 했냐면은 문임들, 그러니까 당시의 공중학자들 있지, 제학, 대제학 이렇게 공중학자들의 최고들이 모인 것을 문임이라고 하는데 문임들이 집체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체작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곡은 프란츠 에크레트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프란츠 에크레트한테 의뢰한 이유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작곡할 사람이 없었어. 작곡할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프란츠 에크레트밖에 없었고, 또 프란츠 에크레트가 또 황실도 이제 뭐냐면 그 저기 양악대장이니까, 군악대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분한테 맡긴 거죠. 그런 걸 저기 8월 15일 국가로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 에케르트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요의 바람이 분다라는 민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국적인 것을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동양 사람들이 아니 서양 사람이 들으면은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는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별로 우리 민요 같은 느낌은 안 들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이제 쓴 우리나라 민요풍의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민요풍이라고 못 느끼시지만은, 자, 이 대한제국외과는 대한제국을 음악으로 표상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제국이 독립국가임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고, 나라의 기념일과 외교 사별단을 맞이할 때 또 의식형 음악으로 역할을 하였고, 또한 국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과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5년이 지난 1902년에 탄생을 하여 차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지만은 1910년, 8년밖에 못 살았어. 8년밖에 했지. 좀 안타깝죠.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금지곡이 되어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나쁜 놈들이야. 그냥 일본 놈들이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자 나라의 노래인 국가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그때 기미가요를 우리의 국가로 불렀어야만 됐었고,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교과서 첫 번째 곡으로 수록된 것이 이제 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지만, 근데 이게 쭉 보면은 국내에서 금지가 됐지만 외국의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렸더라고요. 뭐 소련 지역, 그리고 하와이 지역, 또 미주 지역 등지에서 국가, 애국가, 황실가, 조선국가 이 이제 악보들이 막 발굴이 됩니다. 막 발굴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꽤 많아요. 그래서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 독립 투쟁을 고취시키는 노래, 황실을 기리는 노래, 조국을 생각하는 노래 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사가 약간씩 바뀌어요. 거기 맞게끔 있지. 그리고 선율도 약간 바뀌면서 이제 여러 버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잃어버린 노래, 잊혀진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 제1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노래, 잊혀진 노래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제 모진 탄압 속에서 금지곡이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노래하기 처음에 이게 노래가 어려웠다는 점, 또 가사도 또 아까 좀 괜히 어렵잖아요. 이런 점, 또 버전이 많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악보가. 그래가지고 제가 독한 마음 먹고 이 악보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요것만 갖고 가시더라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고,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늘 마침 독일에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 연주가 됩니다. 연주하는데 요걸 한번 프랑스 저기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대한제국의 국가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감상을 하셨는데요. 처음 들어볼 때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곡 중독성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 중독성이 있고 이제 굉장히 기풍이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자, 안내 또 두 번째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못 해본 데가 덕수궁에서 음악회라는 걸 못 해봤는데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10월 15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12시부터 6시까지 덕수궁 석조전이가 이제 원래가 대한제국 돌로 된 데 있잖아요. 그 석조전인데 거기가 대한제국 황제의 집무실로 만들어졌는데 불행히도 이제 뭐냐면은 한 번도 쓰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쓰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야심차게 만든 건데 완공이 1910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제 그런 공적인데 그 분수대에서 또 대한제국을 노래하다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대한제국 애국가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만들어지는 각종 애국가, 그다음에 이 대한제국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대한제국 역사를 노래하고 대한제국 위인을 노래하고 대한제국이 이제 복지를 노래하고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쭉 노래하는 이제 그 눈물 나와요. 그것도 눈물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종합학교 그 학생들 있지, 그 이제 차세대 이제 유망주들 있지. 차세대 성악으로 이제 번스타인 콩쿠르에서 1등 할 사람들 있지.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덕수궁 입장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덕수궁 입장료는? 입장료가 1,0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65세 안 된 사람? 1,000원이요. 아니 우리 손님들. 정확하게 나중에 공고를 할게요. 음악회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1,000원도 무료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이왕 무료면 깡그냥 무료로 하는 게 낫지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매듭 말씀드릴게요. 한국 근대음악가 정동. 자, 첫째, 한국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보급된 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 바로 정동이다. 둘째, 학교 음악 교육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정동이다. 배작당, 이화학당이 이제 음악을 교과로 채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학교에서 음악을 이제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다. 애국가 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다. 배제학당, 그다음에 여기에 그 교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있었던 국립신문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애국가 이제 운동이 전개됐다.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국가가 연주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또 만들어지고 연주된 것이 바로 여기 덕수궁에서 이제 되었다. 그리고 다섯째, 최초로 대학가 음악 전문기관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여성음악가들을 배출한 것이 바로 이곳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서양식 이것도 또 나왔네. 전문학단이 양학대가 만들어지고 활동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다라는 이제. 그다음에 일곱째,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회가 개최된 것이 바로 또 이것이다. 즉 한국 근대 음악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음악회 9월 음악회 희원 음악회 때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